오늘 기자수첩 주제도 혹시 관련이 된 건가요? 지금의 그 천주교와 그다음에 정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1970년대 긴급조치 시대의 데자뷰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실 건데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 기자수첩 후에 화제 인터뷰 예고도 제가 잠깐만 드릴게요. 남해고속도로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의문의 교통사고 혹시 기억하세요? 네. 모닝차의 여자 운전자가 그렇습니다. 사라졌어요. 빗속에. 예. 아무도 본 사람 없고. 이 사건 6개월이 지난 게 오늘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그렇군요. 인터뷰를 준비를 해놨는데 기자수첩 후에 그 얘기까지 좀 듣고 가시라고 제가 예고를 하고요. 자, 1970년대 얘기 가시죠. 1973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린 구국기도회가 천주교의 구국기도회 시작입니다. 이때 왜 이게 열렸냐면 다 아시는 대로 1970년 전태일 분신 사망 사건, 1971년 원주교구의 부정부패 척결 특별미사,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미수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시국기도회가 열린 거죠. 예. 그러자 바로 2달 뒤에 긴급조치 1호와 긴급조치 2호가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자 다시 지학순주교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지학순주교를 체포하고 연금하고 구속하는 과정이 펼쳐지고, 그러면서 천주교에서는 윤공이 대주교의 주례로 첫 번째 시국 미사가 이제 열립니다. 예. 그게 1974년 7월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결성되죠. 예. 그러자 이제 1975년 5월 되니까 유신 정권은 확실하게 더 강경한 긴급조치 9호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 맞서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운동권은 1976년 3월 1일에 명동성당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념 미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민주구국선언문이라는 게 발표되는 민주화 운동이었죠. 그렇죠. 이 전까지의 시국선언 시국기도회와 3.1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문의 차이가 분명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전에는 유신 반대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유신 정권 퇴진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이게 만약 이번에 벌어지는 사건 중에 전주교구에서 갑자기 정권 퇴진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추기경이 김수환 추기경이셨나요? 예, 김수환 추기경이 한국 천주교를 이끌고 있었죠. 이때 이제 11명이 구속됐는데 신부들, 김수환 추기경이 3월 15일 날 시국기도회에서 강론을 합니다. 나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신부들이 무조건 잘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했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과 소신과 양심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애국심에서 한 행동인 걸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법은 탓할 수 있지만 순수한 동기는 일단 탓하지 마십시오. 동기는 탓하지 말라. 의견이 다르다고 여러분 서로 단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당부를 하죠.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그렇게 발언을 했으니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조치도 있었겠네요. 긴급조치 시대니까 뭐 당연하죠. 추기경을 어쩔 수는 없으니까 도청과 감시가 강화돼서 24시간 전화가 도청되고 24시간 기관원들이 따라다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그때 김추기경을 24시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으로 다 바뀐 것도 유명한 일합니다. 도청하던 사람들, 따라다니던 도청하고 또 늘 따라다니면서 추기경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니까 전도됐어요. 감화를 받은 거죠. 그 후에 벌어진 사건은 1977년 시국기도회에 참석하려고 나섰던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들이 모두 체포됩니다. 또 부산교구 사제들이 전부 다 정보부로 끌려가는 일도 벌어지고 인천교구의 김병상 신부가 구속되고, 천주교회는 계속해서 또 시국기도회 교권수호 기도회를 이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1978년 7월에 전주에서 76 사태라는 게 이제 터지죠. 76 사태, 이건 좀 낯선 이름인데요. 전주교구 신부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시국기도회에 참석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전주교구 신부들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던 경찰이 신부님 중에서 박종상 신부를 두들겨 팬 뒤에 길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은 며칠 뒤에 다시 또 다른 신부를 때렸고 수녀의 두건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수녀의 두건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개신교 전통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거죠? 수녀가 될 때, 수녀로서 서원을 할 때 그 의식 중에 수건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수건을 받아서 주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며 교회에 봉사하고
온전히 봉헌됨을 모든 이에게 알리시오. 그러니까 수건은 수녀가 되는 거의 상징입니다. 두건은. 예. 그걸 갖다 강제로 확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왕관을 확 벗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런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천주교인들이 분노했고 정의구현 사제단이 나서서 당국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이때 사과는 내무부 장관이 직접 사과해라 이거였습니다. 8일 동안 단식이 진행됐는데 이때 전북 경찰국장이었죠. 사제단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제단이 그 즉시 농성을 풀었습니다. 결국 경찰국장의 사과로 끝났군요. 성직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든 빌면 그럼요. 하고서 바로 이렇게 또 받아주는 게 사제들입니다. 이번에 왜 다른 것도 아닌 예를 들면 광주 5.18 항쟁과 관련하면 광주교구가 더 격했을 것 같은데 하필 전주교구가 미사 도중에 대통령 퇴진구 가장 격한 말이 나왔을까라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전주의 7.6 사태입니다. 예, 아마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 사건을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